안녕하세요, 초연입니다. 올인하다 시리즈 그 두 번째 편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작가님은 짠! 범인의 작은 집 작가님입니다. 제 최애 브랜드 중 하나죠. 이번 신상팩이 도착을 해서 요거 소개해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모조지 3개를 담아주셨습니다. 다 3장씩 주셨는데 그래서 모조지를 사지 않았는데 모조지를 산 느낌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투명 폭죽 스티커입니다. 이게 따로 칼선이 없는 투명 스티커여가지고 쓸 때는 가위로 오리거나 칼로 잘라가지고 쓰면 될 것 같고, 이 폭죽이 큰 거랑 작은 거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어디든 어울리게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올빼미와 고양이가 그려진 칼선 도모종 스티커, 이렇게가 덤이었고, 이번 신상 팩에서도 주접 스티커가 포함이 된 팩을 구매를 했어요. 먼저 시원한 그늘 안에 우리. 그래서 요즘 범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인물 위주의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를 내시거든요. 근데 인물 스티커 할 때마다 늘 부족한 게 같이 꾸며줄 데코의 부족이잖아요. 근데 이런 별 조각 같은 데코도 되게 많고 같은 그림체의 캐릭터도 있으니까 인물 닦고 치고도 굉장히 닦고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오늘의 날씨 비. 요즘 비가 엄청 오는 장마철이죠. 이때랑 어울리는 컨셉의 스티커인 것 같은데 요 개구리들이 진짜 표정이 너무 하찮은 게 보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개구리들이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유령 파티. 여름 컨셉 스티커인데 유령이 나오고 반딧불이 컨셉의 스티커가 여름에 나온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름 또 여름 밤 분위기랑 되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작가님은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 컨셉의 스티커고요. 그날 그때 그 바닷가. 이렇게 해변에 누워가지고 지는 노을을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살랑살랑 해바라기 밭. 이 스티커는 앞선 스티커들이랑 조금 다르게 캐릭터들이 조금 더 위주가 돼가지고 나온 스티커예요. 근데 이 해바라기 밭도 약간 느낌이 노을 지는 해바라기 밭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도 예쁠 것 같은 느낌. 주접 말풍선 스티커입니다. 기존에 작가님이 내주셨던 주접 스티커를 굉장히 잘 써가지고 이 말풍선 버전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게 같이 든 걸로.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런 별이나 하트 같은 뽀짝이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주접 스티커만 딱 붙이면은 갑자기 컬러풀한 닭구에 흰 배경에 까만 글씨가 띡 얹어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코도를 주변에 같이 붙여주면은 이 주접 스티커랑 그 닭구의 통일성이 같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했죠. 이렇게 신상 팩을 다 받고 이제 제가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꽤 많죠. 이게 나름 제 기억에 의존해서이기는 하지만 나온 순서대로 모아놓은 거긴 하거든요. 팩만 모아놨고 단품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단품끼리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보여드렸던 신상팩 전후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더울 땐 아이스크림. 여기서 개인적인 포인트는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통 안에 이렇게 얼굴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열심히 고르는 모습. 그리고 선풍기의 계절. 이게 약간 시골의 여름 컨셉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선풍기로 이제 못 버티겠어요. 너무 더워요. 우리의 청춘은 불꽃처럼. 얘는 코팅이 아주 화려한 홀로그램 코팅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 우리들의 뜨거운 여름. 이렇게 새 친구가 뛰어다니는 게 옛 추억을 떠오르게끔 하는 그런 느낌의 스티커라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까지가 한 팩이었고, 그리고 마음 농사를 해보자 하는 스티커. 얘도 캐릭터 위주인데 약간 데코 느낌 위주라서 앞으로 보여드릴 얘네들이랑 같이 섞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거는 버섯마을 뽀용뽀용 버섯 스티커입니다. 버섯 스티커를 약간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마음이 갈 듯 말 듯? 그냥 모든 버섯 스티커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쁘면서도 애매한 그런 느낌? 버섯을 좋아하는데. 토마토 친구들. 아직도 여전히 핫한 토마토죠. 그리고 이때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렸다는 김딸기의 일상 스티커. 그리고 저의 최애도 사실 김딸기긴 합니다. 혼자 사이즈가 다른 양파의 성장일지 스티커까지가 또 한 팩이었고요. 요건 이제 봄에 나왔던, 요거는 칼선 도모송 점 스티커고요. 이렇게 벚꽃비가 내리던 날,
약간 봄비도 사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는 계절이 있기는 한가하기는 하지만 봄에도 비 내리는 컨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진달래 편지. 둘이 썸 타나 봐요. 이렇게가 봄 신상팩이었고, 요건 이제 꽃으로 나온 컨셉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튤립 고백 스티커. 얘는 유채꽃 동산. 유채꽃이긴 한데 그냥 노란색이 개나리 컨셉으로 써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벚꽃과 우리 추억. 아까 보여드렸던 요 봄 인물 스티커랑 같이 섞었어도 귀여울 것 같죠? 요렇게 꽃 시리즈였고, 겨울 간식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호호 말랑 호박. 요 호박 말고도 호떡 컨셉으로 긴 게 하나 더 있었고, 요거는 달달한 군고구마. 근데 고구마 지금 나오는 것도 되게 맛있는 거 아세요? 그냥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고구마는. 뜨끈뜨끈 어묵탕. 요렇게가 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맘산책은 행복해 스티커. 얘는 포근포근 이불 덮기 스티커. 요렇게 두 개도 하나였고요. 제가 범인회에서 인물 말고 캐릭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이 친구거든요. 공식이. 이 공식이가 메인으로 나왔던 팩이에요. 소원을 말해봐요. 용의 헤어가지고 공식이가 메인으로 나왔던 팩입니다. 갓생 살아봐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워서 하나도 못 써줬어요. 행운을 받아봐요. 이렇게 세 개가 하나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단품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단품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선물 받았거나 덤으로 받았던 것들입니다. 카네이션과 소녀. 이게 어버이날에 쓰면 참 좋은 스티커인데 제가 과거를 달리는 닭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닭고를 다 하고 이날 어버이날이었지 하면서 매번 못 써주는 스티커입니다. 내년은 쓰겠죠? 그래서 뒷돼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엽서처럼 써도 귀여울 것처럼 생겨가지고 가지고 있었고요. 요거는 학교 컨셉 스티커. 지각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요거는 그 토끼와 거북이 스티커로 알고 있어요. 포도나무 스티커랑 얘는 행복한 날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기분팩에 들어가 있던 스티커로 알고 있는데 이 파스텔한 게 마음에 들어서 얘만 따로 구매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얘는 복숭아나무 스티커고요. 요거는 장미 스티커. 얘는 야 세균 당장 멈춰 뚝 이라는 제목의 스티커입니다. 얘는 뒷돼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려서 써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공포스러운 할로윈 때 나온 스티커인 것 같죠? 유령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요거랑 7월의 백합 스티커, 이런 미니 버전의 스티커도 내셨어요. 그래서 얘도 오렸으면 괜찮겠군 하면서 뒷돼지를 같이 보완을 했었고요. 얘는 으쯔으쯔 패딩의 계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패딩을 입고 있는 범인의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 그리고 요거는 솜씨 작가님이랑 콜라보하신 팩입니다. 그래서 이게 솜씨 작가님 캐릭터고 범 작가님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캐릭터 동호송이랑 테니스를 치고 있는 아이들,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거는 응원하는 친구들인 것 같죠? 응원단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 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까지 다 봤으니까 그렇게 하울이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8월 초에 찍었다 보니까 8월 마켓이 벌써 열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참여를 했고, 그 마켓에서 온 거를 아직 올인하다는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따로 또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이에 살짝 낑겨서 넣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빠르게 간단하게 하울하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요 도미가 완전 박멸을 외치는 덤 스티커랑 범사장님일까요? 하여튼간 굉장히 키치한 느낌의 캐릭터 친구, 요렇게가 동호송 덤 스티커였고, 따로 받은 덤들 중에 보여드렸던 것들은 그냥 다 뺐어요. 그래서 안 보여드린 것 같은 요 두 개만 갖고 왔고, 요게 이번 올인원 팩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엽서가 올인원 팩 특전으로 있었어요. 요 비눗방울을 부는 친구 이 엽서 받았고, 저 뻐끔뻐끔 붕붕어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커가 제일 최애입니다. 색감도 색감인데 제가 좋아하는 군붕어 컨셉도 있고 뭔가 그냥 이 몽환적인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둥실둥실 비눗방울. 이게 양면 닦고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두 개 같이 써줘도 굉장히 예쁠 것 같죠? 왜냐면 이 두 친구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나깨나 배탈 조심. 요즘 여름에 더우니까 막 빙수나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차가운 거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배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스티커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름 느낌의 스티커인데 이게 사실 따지면 8월에 나온 거라 여름 팩이기도 하단 말이죠. 근데 굳이 여름에 닦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컨셉의 스티커들이 껴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벌레와의 전쟁. 사실상 저는 9월부터가 벌레와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8월까지는 너무 더워가지고 벌레들도 살 수 없는 더위라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모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써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스티커까지 해서 이렇게 8월 신상팩이었고 이걸로도 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상 닭구 한 다음에 이 닭구 하고 이짤스 닭구 순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상 흐름이 살짝 중간에 어색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 닭구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다가 신상팩으로 닭구를 하나 남겼거든요. 이렇게 요거 기억나시죠? 여름 컨셉 스티커로 요 컨셉이 나온 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었던. 그래서 이 스티커로 여기다가 약간 범 작가님이 호보니치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조금 따라해볼까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호보니치 같은 제본이 이 킴보르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얇은 종이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잘 안 쓰던 다이어리를 이번에 게시를 해서 다시 닭구를 해보니까 꽤 괜찮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글씨 쓸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게 저한테는 흠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스티커를 만드신 분이 이런 식으로 닭구를 한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따라를 해봤는데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다가 닭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면으로요. 이제 닭구를 해볼 건데 일단 위에 마테로 이거 지훈 작가님 거 붙여주도록 할게요. 킴보르로 호보니치 스타일 따라잡기 닭구는 저도 아까 보여드렸던 닭구 딱 하나 해본 거라서 사실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위에를 마테 붙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를 밑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예쁜 마테긴 하지만 위에다가 해줬습니다. 괜찮겠죠? 그리고 이렇게 데코 스티커들도 조금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줘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뭔가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전에 붙였으니까 이게 좀 쓴 흔적이 남은 이유가 여기에 썼던 거거든요. 좀 여기 말고 반대되는 여기쯤에 큰 걸 한번 붙여볼까요? 좀 떡메모지가 없으면은 닭구를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뒤늦게 떡메모지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사실 가성비기도 하잖아요, 떡메모지가. 이런 스타일의 모조지는 몇 장 안 들었는데 1,000원이 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50장에 2,000원인가? 했으니까 사실 작가님들이 요즘 떡메모지 디자인에 예쁜 걸 많이 내주셔서 빠진 것도 그래서 저도 떡메모지를 한번 제작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취향은 이렇게 줄까지 그려져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근데 이 디자인은 줄이 있었으면 별로였을 것 같긴 해요. 요즘은 또 세로로 글씨 쓰는 게 유행인 것 같던데 세로형 떡메모지가 아니지 그냥 모조지 스티커가 나오면서 요즘은 또 세로로 글씨 쓰는 게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줄이 이렇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글씨를 쓰는 건데 그런 스타일의 떡메모지를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인물이 이 전에도 여기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얘도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찰떡인 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전 닭구의 신경은 쓰지 않겠어요. 우선이 좀 많이 잘리겠지만 여기가 찰떡인 것 같습니다. 붙여주고 모릉덩이에 풍덩한 이 친구도 이 모조지를 잘라서 써줄게요. 이 오려 쓰는 모조지를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쓰고 싶은 거 만드는 게 가장 괜찮게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들었던 개구리 친구들도 나란히 붙여주고 뭔가 비 내리는 빗방울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 다니스토어 작가님 빗방울 키스컷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반 제가 가지고 있는 키스컷들은 롤로 그냥 가지고 있는데 소분받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영지에 붙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쭉이들을 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긁어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수정을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 위에도 좀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옆에 살짝 빈 부분도 채워줘야죠. 프로 꽉꾸러졌어. 빈 공간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큰 친구를 먼저 여기에 붙여서 채우고 이렇게 요거는 뭘까요? 범이가 뭔가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나뭇잎 배를 타고 있는 건가? 캐릭터
좀 더 주변에도 데코를 열심히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글씨 쓰기 애매하니까 딱 자리가 아주 잘 들어맞았죠? 하나 남은 개구리도 여기 위에 쏙 올려주고 여기는 말풍선들. 이만하면은 괜찮은 것 같죠? 공간이 작아서 다 붙이는 거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공시기들을 하나도 못 붙여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다. 주변에 조금 더 데코로 민들레 상점 투명 데코 스티커입니다. 꾸며줄게요. 요 투명 데코 스티커 요물입니다. 굉장히 잘 쓰여요. 민들레 상점 제품으로 이게 주변에 있는 걸 꺼내 쓰게 되네요. 레이니라고 적어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딱 들어맞는데요? 살짝만 수정을 하면 이럴 때 아주 쾌감이 숫자는 스티커로 붙이는 것보다는 볼펜으로 적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글 쓰고 키스컷으로 조금 더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일기는 주수업 0.4로 써보겠습니다. 사실 스타일핏을 요즘 쓰고 있는데 그 볼펜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글씨까지 다 써봤습니다. 여기 일기에도 썼는데 제가 요즘 스타일핏이라는 볼펜으로 글씨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펜 촉도 되게 얇고 컬러도 다양해가지고 그걸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너 왜 이렇게 다 잃어버렸을까? 안 잃어버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가지고 원래는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글씨를 적을 생각이었는데 요거 주스어 검정색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그냥 검정색으로 글씨를 다 써봤습니다. 그 대신 키스컷을 이렇게 많이 붙일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 여러 군데 붙여가지고 검정색을 조금 중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름 괜찮게 다꾸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다꾸 해봤고 이제 두 번째 다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꾸에 쓸 스티커는 요 뻐끔뻐끔 공붕어 마을 써주려고 합니다. 제일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한데 나름 8월 스티커 팩 중에서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써줘야 될 스티커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니까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비눗방울도 가을에 산책 느낌으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일 써줘야 되는 시즌 스티커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써줄 건데 다이어리는 킴보르에 써주려고 합니다. 그냥 범인의 작가님 스티커가 킴보르나 호보니치에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마테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곳에서 해결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제 방이 아닌 곳에서 다꾸를 하니까 단점이 화면은 정말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세팅을 예쁘게 잘 해놨으니까 촬영용으로. 다꾸템들이 제 방에 있으니까 한 번 가져올 때마다 일이 그래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계속 쓰는 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걸로 써야지 이렇게 새로 갖고 오기 귀찮으니까 이러면서 위에 게 훨씬 잘 어울리죠? 아까 거랑 이번 거랑 둘 다 출처를 잘 모릅니다. 아까 거는 전에 출처를 들었는데 플러피브였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체크마트는 진짜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건 심지어 제가 산 게 아니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긴 한데 제가 사는 체크마트도 모르겠어요. 출처를. 다 워낙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번에도 여기에 있어야 되네요. 이거 라이언 펜시 작가님 떡메모지인데 여기에도 군붕어가 있거든요. 이 군붕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써줄게요.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라이언 펜시 작가님 패치 떡메모지 처음 나왔을 때는 잘 쓸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 떡메모지 내시고 또 인물 다꾸에 제대로 빠지면서 일단 사놓으면은 어떻게든 쓰겠지 해서 산 거란 말이죠. 아마 서울패에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 이걸 여기다 붙이면 여기에 군붕어를 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붙이다가 깨달았어요. 근데 자리는 또 여기가 찰떡이야. 어떡하면 좋죠? 이걸 내립시다. 하여튼 어떻게든 쓰겠지 하고 냅다 산 게 정답이었어요. 그때 떡메모지를 조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산 떡메모지 중에서 제일 잘 써요. 그래서 가을 치 떡메도 나오면은 아마 사지 않을까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파스텔 버전이랑 여름 버전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파스텔 버전이 약간 봄 버전 느낌도 나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봄, 여름 이렇게 나온 거니까 여기도 군붕어가 있었는데 이걸 다 가려버리네?
난 도대체 왜 고민을 했을까요? 저는 결국엔 이렇게 다 가려버릴 거면서. 아무튼 가을 버전도 작가님이 내주시지 않을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사서 쓸 것 같아요. 물론 오프라인에 나와주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요즘 오프라인에서만 스티커를 사요. 온라인에서 구매 안 한 지 조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페어를 참여 안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걸로 여기 옆에도 닫고 하시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그냥 이거 남은 거로도 충분히 남은 공간 닫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날짜랑 제목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골드피쉬라고 적어주고 싶지만 자리가 너무 안 남아서 그냥 피쉬라고만 적어줄게요. 와, 딱 맞는 거 기분 너무 좋고요. 그냥 너무 이대로 마무리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인물 다크에 쓰려고 사왔던 거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런 사각 키스컷 특히 이게 러브 크레센트 걸로 알고 있는데 러브 크레센트 작가님은 원래 약간 좀 인물 다꾸에 쓰기 좋은 데코템? 이런 걸 많이 내주시던 분이니까 인물 다꾸랑 더 잘 어울리는 느낌? 이런 사각 키스컷 원조라고 하는 게 맞는가 싶긴 하지만 원조가 맞겠죠? 그렇게 표현을 해도 훈지 작가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훈지 작가님 사각 키스컷도 지금 다 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훈지에서 살 게 너무 많아요. 데코의 장인 진짜. 이렇게 글씨랑 위에 데코 키스컷까지 다 붙여줬습니다. 데코 키스컷은 평화조각 거고요. 그냥 이게 무난한 파스텔 컬러라서 요즘 손이 제일 많이 갑니다. 확실히 킴보르에 하면은 다꾸가 정말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게 빨리 끝나가지고 킴보르를 다시 열심히 써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두 번째 다꾸는 이게 끝이 났고 저는 이제 진짜 이짤스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써볼 스티커는 요 공식이 스티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짤스할 스티커 중에서 뭘 쓸지 좀 고민을 했는데 바뀌었던 스티커를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 요 공식이 스티커를 써볼 건데 이게 코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려한 별 코팅이 되어 있는 친구라 빛 반사가 꽤나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리는 요 썸띵 비 러브드 B6 다이어리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꾸를 많이 안 입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해봐야겠죠? 마테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스티커가 약간 배경이 어두운 밤하늘? 그런 배경이어가지고 요거 쪼람지 작가님 밤마테는 바로 골랐는데 밑에 써줄 마테는 그냥 고민하다가 손에 집히는 지훈 작가님 걸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지훈 작가님의 색깔이 조금 더 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얘 또 약간 썰이 있다면 있는데 별건 아니고 이거 다이어리에 대한 썰이거든요. 이 다이어리를 제가 설 그때인가? 그때 샀던 것 같아요. 그 썸비 작가님이 행사에 참여하셔가지고 거기 가서 샀는데 역시 작가님답게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이게 다이어리를 꺼내서 보고 다시 막 집어넣고 이런 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을 텐데 사람들이 막 집어보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진열이 살짝은 정신없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좀 늦게 갔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많지? 진열은 약간 섞여서 되어 있지? 그리고 갔을 때 이미 약간 체력적으로 한계에 몰려 있었던지라 그냥 빠르게 요 B6 다이어리랑 속지 딱 집어가지고 빨리 사고 나오자 해가지고 그냥 B6라는 것만 보고 딱 짚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링이 투명 링이 아니라 실버 링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충격도 충격인데 빛반사가 좀 있죠.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제가 많이 불편할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계속 다꾸를 하면서 썰을 푸자면 조금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아직 행사장을 다 벗어난 게 아니니까 교환이 가능한지 작가님한테 가서 물어볼까 하여튼간에 그런 고민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네, 제대로 꼼꼼하게 안 보고 산 제 잘못이고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 귀찮기도 했고요. 어차피 A6도 2개를 샀잖아요. 제가 용도를 2개로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B6도 써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때 가서 투명 링으로 하나 더 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넘겼는데 B6를 산 지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B6 사이즈에 손이 잘 안 가가지고 그냥 실버링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스티커 하나로만 닦고 하기 애매해요. 정확히는 약간 피스가 많은 스티커 하나짜리는 B6에 쓰면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티커 하나만 쓸 바에는 약간 두 개를 섞어가면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랑은 잘 안 맞는 느낌?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같이 써줄 스티커가 딱히 없을 때는 B6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정도는 있어도 나쁘진 않다. 얘도 옆쪽인데 반이 잘린 게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한쪽 모서리에만 구름을 집중하는 것도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그래도 지금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 오조지도 같이 쓰려고 데리고 왔는데 여기 달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래도 붙여볼까요? 얘를 달 느낌 말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제목을 적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달이니까 달 느낌대로 붙여야 되나? 근데 이러면 달이 두 갠데? 달이 두 개가 떠있는 세계관도 괜찮나요? 이게 점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칼선이 다 따로 나 있어가지고 일자로 제가 예쁘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미 실패한 것 같죠? 점점 요렇게가 되게 구름이 많아서 이걸 잘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나머지 데코를 붙이기 전에 제목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이번 럽 작가님 마켓 참여해서 받은 신상들이거든요. 그냥 대충 이런 거 샀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덤 숫자고요. 이번에 과일 모조지가 있었고 요거는 덤 알파벳. 요건 진짜 덤이고 요건 구매 금액 덤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산 것들 한글 미니랑 요번에 신상 알파벳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글씨체 알파벳이 나와가지고 또 각진 느낌의 소문자라 샀습니다. 이번에 숫자는 미니 말고 큰 걸로 샀어요. 그래서 요거 써주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으니까. 미니 말고 큰 걸로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남 색깔이 따로 없어가지고 보라색이랑 섞었으면 색깔이 많이 애매하네요. 어쩔 수 없다. 잠시만요. 럽 작가님 아리소스 다 보여주고 새로운 거 갖고 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요거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일상의 초연 다음 마켓 그러니까 한 8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신상으로 내려고 새롭게 만들어본 아이인데 샘플이거든요. 이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마침 얘도 펄이 있거든요. 매트 펄.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난 거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재단이 완전 삐뚤빼뚤하죠. 가위로 방금 막 잘라서 왔어요. 얘를 지금 써볼 생각은 전혀 없었었는데 이 색감이 너무 잘 맞잖아요?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위시라고 적어볼게요. 이게 저도 매트펄 재질이 신기해서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 재질을 한번은 꼭 써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접착력이 상당한데요? 제가 늘 원래 발주하던 곳에서 발주한 건데 접착력이 재질 특성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하고요. 원래 이러지 않은데 이게 밤하늘 팩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판매했던 것 중에. 근데 이번에 단종을 하게 됐거든요. 재고를 매번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근데 위치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로 옮겨야겠다. 하여튼 여기로 옮기는 동안 잠깐 빼고 하여튼 그래서 단종한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들 와서 추가로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남는 수량이 하나도 없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었는데 눈물을 머금고 단종을 했죠. 근데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라데이션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언젠가는 이 밤하늘 팩과 비슷한 컬러의 무언가를 또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이게 단종하자마자 제가 만들게 될 줄 몰랐죠. 매트펄의 별 조합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별이 들어가니까 딱 밤하늘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름 따지면 밤하늘 팩 시즌2처럼 나올 건데 이름은 사르륵 별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르륵 별팩의 밤하늘 버전인 거죠. 요 재질 특성상 칼선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 구멍은 그냥 흰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신상 홍보하는 느낌이 됐는데 이게 5월 13일 날 일기를 써주면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어쩌다 보니까 신상 스포를 하게 됐네요, 마지막에. 근데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때 가서는 신상이 아닐 수도 있는 이미 마켓이 열린 후에 이 영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충분히 넘친다. 지금 생각보다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남은 게 전부 쪼만이 데코 스티커들이라 범 작가님 스티커 피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쨌든 데코도 굉장히 많고, 근데도 공간이 이 정도로 남을 정도로 믹식스가 크긴 큽니다. 여튼 다 써줬어요. 키스컷을 붙이면은 조금 더 공간이 가려지겠죠? 이제 문제는 어울리는 키스컷이 있냐인데, 제가 밑에 데코로 붙이는 거는 화지 재질을 좋아해서 일단 여기 소량 남아있는 단팥 작가님 키스컷으로 공간을 최대한 채워주도록 할게요. 잠깐 나가 있어. 다시. 근데 역시 접착력이 종이 다 뜯어먹으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도 이게 공식이 컬러랑 잘 맞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종이를 찢어먹는 것만 아니라면. 여기 이 모조지 붙인 부분을 글씨를 어떻게 쓸지가 솔직히 좀 걱정이긴 하네요. 모조지 영역을 침범해서 글씨를 써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조지를 좀 괜히 붙였나? 너무 한가운데 그냥 모조지를 뗄까요? 이게 좀 아깝긴 해도 바꾸랑 어울리는 게 더 우선이긴 하니까 과감하게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미모 작가님 버블도 조금 붙여줄까요? 얘는 투명이긴 해도 아래에 화이트 레이어가 깔려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버블도 여러 군데 분포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공식이 컬러랑 비슷한 초록색으로 이만하면은 그래도 채울 거는 다 채운 것 같아요. 사실 더 채워주고 싶긴 하지만 그럼 너무 다꾸가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꾸가 진짜 끝인데, 이 빛 반사가 살짝 걸리네요. 영상에 어떻게 담겼을지. 그냥 이렇게 코팅만 예쁘게 잡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얗게 빛 반사가 자꾸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짝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글을 한번 써볼까요? 글 쓸 때까지 이 마테를 둘 수가 없어가지고 빛 반사가 안 오는 영역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이게 빛 반사가 생겨버려서 최대한 안 오는 영역이 여기라 여기서 글을 쓸 건데, 이제 편집으로 확대하면 되니까요. 그죠? 볼펜은 요게 스타일핏입니다. 찾았어요. 스타일핏에 요 검정색이랑 옆에 요 하늘색을 같이 써주려고 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서 컬러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거 전종을 다 사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귀찮아가지고 문방구를 안 가고 있어요. 요 스타일핏을 파는 문방구가 되게 싸게 팔고 있거든요. 거의 인터넷가랑 비슷하게 팔고 있어가지고 배송비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기서 살 예정인데 거기를 안 가고 있는 게 모순이라면 모순이죠. 아 진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일기를 써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글씨까지 다 써줬습니다. 아예 다이어리에 끼워주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좀 너무 비어 보여가지고 투명 키스컷을 올려주는 게 낫긴 하겠어요. 써줄 키스컷으로 요거 오메베어 작가님 거 파란색이랑 보라색 깔 위주로 써주도록 할게요. 뒷면에도 있어서 써주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푸른 색깔 위주로 쓰게 되네요. 포인트 컬러가 푸른색이어서 그런가? 이 정도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긁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긁어주면은 아시다시피 키스컷 색깔이 좀 진해져가지고 지금 이 연한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가까이서 보면은 지금처럼 조금 안 예쁘긴 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전 상황에 따라서 키스컷을 긁어주기도 하고 안 긁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안 긁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반사 때문에 진짜 고생이 많네요. 어쨌든 이렇게 닦고를 하나 했고, 이번 영상에서 한 닦고 하나 더 있죠. 이 친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상 촬영 기준이 신상이랑 옛날 스티커 2달스까지 하니까 뿌듯함이 크기는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브랜드로 올인하다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